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쿠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11월 15일입니다. 이번 주가 또 마지막 또 금요일이 되는데요. 2021년 10월은 2021년 11월 3일로 보였죠. 어저께 나타난 자료에 하면은 민주노총이 5대 구호, 5대 핵심 의제를 가지고 지금 집회를 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 국가를 아주 대통령을 내려보내고 자기들이 그 국정을 접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지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한번 그 내용을 듣고 오늘 두 번째 중에서 어제부터 한 내용인데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하고 정광 목사의 대담 오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듣고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가입하면 하셔서 가정주부도 되고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목사님도 되고 뭐 다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몽땅 가입해서 이런 국가의 체제가 바뀌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참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노조를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국민노조 TV 이렇게 치면은 이 가입 방식이 쭉 나오거든요. 아, 유튜브? 예. 국민노조 TV를 치면은 예. 거기에 자세히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 자동이체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예, 그렇습니다. 계좌도 되고 핸드폰도 네네. 되고 아주 쉽네요. 한번 뚝 눌러서 사인하시고
그냥 맡겨놓고 나라를 지키도록 이렇게 한번 여러분 진행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이걸 처음 듣는 국민들은 의심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에이, 설마 무슨 뭐 체제가 바뀌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요, 북한이 공산주의 되는 과정도 그렇고 옛날에 남로당의 그 박헌영 그것도 그렇고 보면은 설마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린다고 그 후에 가서 뭐 위안권을 고친다고 한다고 해서 위안권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사무총장님 그 말씀을 듣고 이거 한국 교회와 또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가 8월 15일 날 돌아온 8월 15일 날 이들이 11월 달에 하기 전에 8월 15일 날 감흥광장에서 1천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하여 이 집회를 이제 하려고 아예 티를 1천만 장을 입혀가지고 하려고 베트남에 저희들이 주문을 해놨습니다. 5월 중순이면 1,000만 장의 티가 들어오는데 전 국민들로 하여금 티를 다 입혀가지고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이 내란 음모에 대해서 전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때 가서 몇 명 모이냐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앱 조직을 했는데 핸드폰 앱에서 우리가 1,000만 명을 조직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 그 국민노조하고 다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적극 동참하고요. 그렇죠. 하여튼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1,000만 명 조직되면 이제 국민노조에 다 들어가라고 할 테니까 거기서도 우리 앱 조직에 같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네. 민주노총이 좌파단체, 이념단체로만 알고 있어요. 그거 이전에 요번에 그 민주당이 선거에서 많이 졌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겠어요? 부패하고 무능하고 네. 위선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민주노총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맞아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건설노조 같은 데도 보면은 이게 전부 뭐냐면 신문 내용이에요. 이 건설 현장이 건설노조 행패 때문에 공사를 못 해먹겠다. 정부도 건설로 두 손 들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그냥 집회신고에서 마이크 틀어놓고 이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자기 조합원이 아니면 다 드러내요. 취직도 못하게. 그래서 노동조합이 힘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취직하려고 했는데 그 두드러 패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게 도대체 이건 노조가 아니고 깡패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 건설노조 그들의 만행을 제지해 주십시오 해서 청원에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는 그냥 깡패 짓이지 이건 노조가 아니다. 이렇게 전부 뭐냐면 건설업체 못 해먹겠다. 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실태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건설노조를 만들어서 건설노조를 또 이렇게 무법천지를 바꾸려고 해요. 그럼 누가 손해보냐? 다 소비자가요. 아파트 비싸게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대한민국에 도대체 이게 이 경찰, 검찰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제 그 MBC 같은 경우도 노조도 보면은 MBC에는 입사 시험에 성군 정치 의미를 쓰시오. 참 기가 막혀. 아니 MBC가 왜 그래야 됩니까? 야 정말 참 이게 대한민국에 말이야 입사 시험에 말이야 북한 문제가 나와 성문 정책을 그걸로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는 걸 찬양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제 그 지하철 노조 내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가 보면은 요전에 어디 역에서 19살 먹은 젊은 청년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죽었냐?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명이 왜 혼자 근무한지 아세요? 한 명이 민주노총 집회나가느라고 혼자 근무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그것은 쏙 빠지고 사람 죽은 것만 있어서 야 이것은 2인 1조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170명 더 뽑고 이것을 정규직시킨 게 500명이에요. 근데 적외선으로 센서를 만들었는데 레이저 센서로 부품을 하나 바꾸니까 고장률이 그냥 97%가 그냥 톡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500명 생짜로 뽑아놓고 일이 없어요. 끝났어. 그런 지하철이 1년에 작년에
적자가 1조 6천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이가 지하철 뭐 했는지 아세요? 네. 대법원까지 가서 음. 파업하고 이런 사람들을 음. 대법원 판결한 사람을 음. 36명 복지시켰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노조에서 주는 한 해 임금이 약 30억 가량 됩니다. 음. 이 지하철 1노조 지하철 조합비가 11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로 치면은 약 1,500억이라든가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하고 똑같아요. 네. 여기에서 그것을 다 복지시켜 주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노동조합이 그냥 한 30억 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적자가 많은 거죠. 지하철 같은 데도요. 워낙 일을 열심히 하면 네 팔도 굽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밥도 안 먹으라고 직장 내 왕따를 시켜 뭐 일 못하게 하려. 고참도 보면 인사하지 말자, 기용조사 가지 말자, 말 걸지 말자 뭐 이렇게 투명인간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기가 막히네. 일터의 현실이에요.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쭉 전체를 연결해 보면 자 이승만과 박정희가 벌어놓은 돈 국민연금만 해도 약 한 840조 이거를 그냥 싹 다 그냥 말아먹겠다는 얘기고 그동안 건국 70년 동안에 일궈놓은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을 아예 이걸 싹 말아먹겠다는 얘기네. 그럼요. 야 그래 놓고 여기 나오면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라는 게 있어요. 쌍용차. 지금 벌써 이 맨날 적자에도 파업했잖아요. 그 연봉이 8,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 GM 자동차. 네. 그다음에 르마. 네. 대우 저 삼성 르노. 이런 데가 전부 이제 이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이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갉아먹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이 국민들의 주문이 막 5만 대가 밀렸어요. 이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품이 이제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너 고용 안정 때문에 뭐냐면 만들 때마다 돈 노조 우리 배치 전환 모두 이렇게 이 노동조합이 네. 이 발목 잡고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또 판매 직원 노조는 인터넷에서도 팔지 마라. 세상에. 그게 뭐 벤츠, BMW 이런 데 인터넷에서 파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거기다가 막 충전소, 이 전기 충전소가 네. 못 만들게 주유소 업자들이 그러니 기술 좋으면 뭐예요? 노조는 못 만들게, 판매 노조는 뭐 못 팔게, 충전 못 하게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그 자유우파들이 사실은 돈을 가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보니까 돈을 다 좌파들이 가져버렸어요. 이제.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지하철 노조, 1노조 하나가 네. 연간 110억을 갖고 쓰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히는구나. 그것도 투자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권력이든지 권력과 그걸 통치권을 잡으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부패의 극치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군사정부, 대한민국 막 일으킬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강경한 체제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게 지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거의 뭐 강경하게 했는데 그때는 그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박정희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못 해먹었단 말이야. 겁나가지고. 네.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지금은 무서운 사람이 없고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둑질 해먹으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안내를. 그렇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죠. 그렇죠. 예? 제가 드디어 한번 부패를 말씀해 드릴까요? 네. 국민이 모릅니다. 아, LH요? 그렇지. LH 같은 경우가요, 봉급이 높습니다. 그러면 퇴직하기 3년 전이 가장 봉급이 높아요. 아, 3년 전이면은 무임소로 해서 전문의에다가 일을 안 시켜요. 아하. 팽다팽다 놀아요. 왜냐? 이야. 이미 기계가 과학이 발달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밑에다 협력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공기업 같은 거 다 민영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LH 같은 경우가 부패하고 변창흠 같은 작자들이 장관하고 있으니 아하. 이게 안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LH만 그러겠어요? 도로공사는 안 그러겠어요? 도로는 안 되다 미리 선점해서 또 다 해먹습니다. 그게 노동조합 복지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했어요? 댐 막으면요 전부 그 농지에다가 그냥 막 벌통 갖다 놓고 그 다음 벌 높는 거, 그 다음에 막 대충 한번 꽂아놓고 보상 받으려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또 철도는 안 그런지 아십니까? 철도 이 기지 나오는데 또 다 한전은 안 그런지 아세요? 송전탑에다가 발전소 부지는 다
자기들이 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게 이 전부 이런 이 공기업들이 네. 항만공사도 가덕도도 마찬가지로 전부 토지와 관련된 데는 자기들이 끼리끼리 다 해먹는 게 이게 일반화됐어요. 공기업 구조조정 해야 돼요. 이거 다 국민들이 우리는 연간 3천만 원도 못 받으면서 그 사람들 연봉 1억짜리들이에요. 이것을 왜 없는 사람들이 직장이 안정되고 배부른 그 사람들이 다 양대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호의호식 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민영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심각하네. 요거는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저쪽 사람들이 이번에 특별히 부산시장하고 네, 서울시장이 다시 자유우파로 돌아오는 걸 보고 네. 더 쟤들이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더 초조해서 막미를 지키려고 이렇게 초조했기 때문에 요번에 11월 3일 날 이렇게 민중대회 같은 걸 해서 이런 힘을 계획을 가지고 정치 일정으로 전환한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로는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밑에서는 한 몸체입니다. 머리만 두 개로 보이는 쌍두사예요, 그냥.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에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전에 그렇죠. 예. 전에 끝장내겠다. 이게 그 전에 그런 것을 통해서 세를 과시해서 뭐냐면 교두보를 쌓고 성을 쌓아서 이 힘을 가지고 3월 7일 날 승리를 하겠다. 이것이 현재 그들의 목적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 방법으로 돌아오는 8월 15일 우리가 1천만 명의 핸드폰 가문 온 앱을 조직해서 우리가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개인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가문 온 앱에 다 가입해서 돌아오는 8월 15일 날은 다시 주사파들을 싹 청소해내고 민노총도 청소 다 해내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 대응으로 제2의 건국을 이루어서 자손대대로 그야말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불러줘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그 모습들을 또 보고 우리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저쪽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다 드리고 계속 우리도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우리 사무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목사님 존경하고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여기까지 이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사실은 저도 사실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료를 보기 전에 대한민국은 그 두 가지 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신경을 안 썼죠. 못 썼습니다. 뭐 노조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 내용이 제가 이렇게 그 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알아야 될 내용 지난번에 4월 달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뭐 한국 노총이 어떻고 민주 노총이 어떻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다른 노총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뭐 비교하고 이런 거 찾아내고 할 그런 계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저는 민주노총에 대한 거는 뭐 여기 놓은 사람이나 뭐 누구보다도 정통한 지금 현재 위치가 그래요. 지금 요 자료 나오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그 문제성 민주노총을 깨는 데는 제가 나름대로 주장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일종의 정통하다. 민주노총은 내용은 몰랐어요. 뭐 돈을 얼마나 벌고 1년에 1억 자기들의 수입이 한 사람 앞에 1억이 된다는 겁니다.
임금이 대단하죠. 우리는 한 사람 개인이 지금 내가 살아가지만은 개인이 지금 1,000만 원도 안 돼요. 여기 일반 근로자들 3,000만 원도 안 된다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1,000만 원도 안 되거든. 3,000만, 그럼 7,000만이 차이 난다. 7,000만. 그 7,000만 차이 난 이게 전부 다 자기들이 삥 뜯는 거다 이거죠. 삥 뜯어가지고 또 R&D에서 나오는 그 금액을 자기들이 지금 착취하는 거다. 우리가 그 지난번 내용에서 그걸 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만큼 세력이 센 줄은 몰랐습니다. 이만큼 부패하고 참 하려고만 하면 민주노총이 하려고 하면은 국가 전복도 가능하다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건 사실은 몰랐습니다. 민주노총의 움직임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다른 노총, 한국노총 이거는 뭐 움직이는 거 잘 모르는데 민주노총의 움직임에 대한 굵직굵직한 내용에 제가 가입하고 싶어서 또 개입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개입이 돼 있는 민주노총과 제 그름에 처음부터 개입되고 여기에 민주노총이 교회를 지금 겨냥해서 공격한다. 그까지 저는 다 파악이 돼 있는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가 나타나기 전에 벌써부터 민주노총은 한기총에 대한 이거를 분쇄해야 된다니까 버스에 구미에 버스에 해놓은 걸 보고 이 민주노총이 타겟들을 한기총으로 정한다? 왜 그러지? 지금 전혀 어떤 그 여러 가지 물결상 사회 여러 현상상 한기총이 민주노총한테 지금 이게 타겟가 될 이유가 없는데 왜 버스 하나에 전체적으로 버스에 뭐 프랜카드가 아니고 아예 버스 2대를 말이죠. 제가 방금 2대입니다. 버스 2대를 한기총을 분쇄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내가 우연히 받은 거고 아이고 내가 찢어버렸다. 뒤에다가 내가 걸어놨잖아요. 요거 응? 요거 부패한 한국 기록을 다시 놔야 된다. 요렇게 한기총이란 말이 나오네. 이것도 제가 어디서 구했죠. 버스 본가하고 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 반평화에 실천 한기총이다. 이런 거. 이거, 일종의, 그 당시에 내가 버스 본가하고 다르게 어때서 이걸 나눠주는 걸 봤어요. 나눠주면 하나 내가 차를 세워가지고 뭘 나눠주나 싶어서 받아본 게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 뒤에다가 지금 어제 뒤에다가 붙여놨다가 아침에 지금 띄다가 이거 찢어지는데, 이런 거를 저는, 뭐 지금은 참,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내가 전혀 민주노총하고 전혀 관계없는 환경 속에 살던 내가, 아니, 어떻게 길목마다 한기총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내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있을까? 이걸 특별히 목사가 되니까, 목사가 된 지 내가 40살 이후로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돼가지고도 이 한기총하고 연결된 내용이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양이 한두 가지 양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옛날에 내가 관계했던 이 한기총이라는 한기총이 아니고 민주노총, 민주노총에 대했던 그 내용이 이게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내한테 지금 진행 중인 계속 연결되어 오니까 그럴 때마다 이게 그럴 때 이런 일로 됐었구나. 또 어떤 사건하고 연결하면은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것이 또 그 사건하고 연결되어서 요런 형태로 발전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내한도의 그 민주노총에 대한 어떤 그 틀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또 제가 어떤 좀 이렇게 뭐 1억이나 그 사람들이 노조원들이 1억 간다 안 간다 이런 거는 모르지만은 옛날에 현재 근무했을 적에 동료들 그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1억 받는데 나는 지금 왜 이리 돼 있지? 이런 비교되면서 이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그리고 1억 받는다 하는 배경에 이 직원 근로자 승계 근로 승계락 하는 내용을 듣고 야 이거는 완전히 철밥통에다가 이거는 이러면 노동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혼란이 있을 건데 하는 이런 비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요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즉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이 노동조합 자체에 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들어가지 않는 여기도 말하면 국민노조 같은 이런 별도의 노조 나는 그때 양대 노총은 있어갖고 다른 노총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도의 노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주장하기를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 노동조합 형태입니다. 그걸 주장한 거죠.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 이런 데는 가입하면 안 되고 이런 활동은 절대 하면 사람 베리는 거고 그런 자세를 갖고 낮은 자리 근로자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교황이 일으킨 1096년에 일으킨 그렇잖아요. 1096년에 일으킨 십자군 전쟁. 요 전쟁에 우리가 하나의 사죄하는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까 이거를 사죄하는 하나의 낮은 자리.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여기 풍선 앞에 경유자 이 사람들은 일로 갈 거지만 낮은 자리 돈 적게 벌면서 존재는 해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되는 그런 노조 활동 그거를 나름대로 지향하면서 이런 거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에 해당되는 그 노동조합 운동에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 어떤 압박이 오거나 어떤 참 위험한 내용이 오더라도 여기 안전하게 노아의 방주처럼 활동이 가능한 노동 활동이 가능한 이런 환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구축한 것이 하나의 이론이죠, 이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아서 예수님 오실 때에 적어도 모든 인류가 예수님 오신 것에서 참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건 있어야 되니까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인구 감소 영역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죽으면 안 되거든. 이 남은 인구 예수님 오실 때 인간이라고 남은 인구는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구세주라고 또한 참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에 인간들이 아무도 마중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때까지 살아남을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노총에 대항한 근로자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 그 낮은 자리라는 거는 돈 적게 받는 거예요. 수입이 적게 받으면서 거지처럼 거지 나사람 거지처럼 사는 것 같은데 여기 비하면 그렇지 거지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3천만 원도 못 받는 일반 근로자 1억에 비하면은 지금 나는 1,000만 원도 1년에 1,000만 원도 어림도 없습니다. 600만 원 700만 원 지금 내가 근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도 720만 원이 내 들어오는 수입에 전부 답니다. 그것도 이 나이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감사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근로자니까 제가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1억 버는 사람한테 1,000만 원도 안 된 것도 거지죠, 거지. 그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 형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가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려고 하는 그 자세로만 준비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삶의 형태를 가지고 이 모델을 계속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고,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제로 볼 때는 타겟입니다. 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하는 것이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